수영을 늦은 나이에 시작했거나 운동으로는 수영이 처음이거나 운동신경이 원래 둔한 편이거나 유연성이 안 좋은 편이거나 힘이 굉장히 약한 편이거나 이런 경우 중 하나일 때는 사실 수영장에서 평영 발차기만 또는 평영만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평영킥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전에 제가 올렸던 킥판 없이 평영 발차기 연습 방법은 사실 킥이 좋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평영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평 라인을 잘 잡는 그 방법으로 평영의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었어요. 자세를 바꿔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리 자세를 잘 잡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유연성, 힘, 운동신경 같은 부분이 약할 경우에는 눈에 띄게 속도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평영이 가장 약한 영법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 이 연습들로 좋아지는 걸 조금씩 느꼈고 또 제가 가르친 회원들에게서 개선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은 해도 평영킥이 잘 늘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평영킥은 발바닥으로 물을 밀어주는 동작, 그리고 발바닥으로 박수를 치려는 듯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밀면서 뿌리듯 모으는 동작으로 추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되었을 때는 발목의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유연성이 좋아서 발목이 많이 꺾이면 발목을 꺾으려는 힘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발바닥 면이 물을 밀 수 있게 발목이 저절로 밀려서 꺾이게 됩니다. 유연하면 일부러 힘을 줘서 꺾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밀려 꺾입니다. 유연하면. 이게 가장 평영킥을 잘하기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유연성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목 꺾임이 안 좋은 분들은 무릎이 펴질수록 발바닥의 각도가 미는 모양이 아니라 발가락으로 찌르는 듯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잘 나기 어렵습니다. 원래 발목이 잘 꺾이는데 킥을 하면 저절로 발목이 펴지면서 발가락으로 찌르는 모양이 나오는 분들도 있죠. 이분이 좀 그런 케이스인데요. 발목이 꺾인 상태로 무릎이 펴지는 그 무릎과 발목의 신경이 마치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분들은 발목을 꺾은 상태로 무릎을 펴는 동작을 반복하셔서 신경을 나누는 연습, 무릎을 펼 때 발목이 펴지지 않게 만드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릎을 편 상태로 발목만 폈다 꺾었다 하는 반복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도 발목을 꺾었다가 폈다가, 그래서 발목이 꺾인 느낌, 발목을 편 느낌의 구분감이 확실하게 내가 인지가 되는 그런 반복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착용한 요 상의랑 요 하의, 요 옷은 협찬을 받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옷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요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극강의 편안함이거든요. 입어보니까 근데 확실히 그래요. 요게 안감이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운동복인데 겉감은 약간 면티 느낌이 살짝 나요. 그래서 너무 운동복 같지만은 않아 보인다.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딱 제 취향인 건 어깨가 조금 넓어 보이는 느낌이 난다는 거. 이 핏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태가 좀 나는 그런 느낌? 바지는 확실히 운동복인데 그런 느낌도 나고, 근데 속에 이렇게 레깅스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땀 났을 때 움직일 때 이 바지 겉에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움직일 때 살짝도 걸리는 게 없어서 너무 편했다는 거. 이 영상 설명에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만 제가 입고 있는 제품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제품을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유연성이 안 좋은 겁니다. 발목의 꺾임이 좋지 않다는 거. 발목 뒤쪽에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 근육이 짧은 상태로 굳었거나 아니면 원래 짧은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 허벅지 뒤쪽, 이 다리 뒤쪽 전체를 늘리는 스트레칭을 따로 해야 돼요. 평영킥 스트레칭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세를 취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저도 이게 유연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자꾸 뜬단 말이에요. 이게 무릎이 땅에 붙은 상태로 완전히 이제 쪼그려 앉아져야만이 이게 이제 유연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자세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이
무릎 안쪽 있죠. 무릎 안쪽 인대에 생각보다 무리가 많이 갑니다. 좀 젊거나 좀 어리거나 하면 요 무릎 안쪽도 부드럽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 요 나이가 조금 있거나 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무릎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너무 이렇게 이쪽을 많이 늘리다 보면 무릎 안쪽에 요 십자인대 있거든요. 무릎 안쪽, 무릎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을 하면서 요런 스트레칭도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침대 같은 데서 하면 좀 좋겠죠. 발목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야 된다는 거. 이 여자분들은 자세가 잘 나오는데 남자분들은 요 정도도 안 나오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이게 유연한 편이 아닌데도 조금 앉아지는 건데 요것보다 더 자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이걸 막 이렇게 억지로 하시려고 하는 건 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는 조심스럽게 하시라. 앉았다 일어났다도 천천히 하고, 좀 아프다 하는 느낌이 나면 덜 앉으려고 하고 완전히 쪼그려 앉지 말고, 뭐 이런데 손잡이 같은 데 있으면 손으로 좀 잡은 상태로 하면 또 조금 더 좋겠죠. 이게 되게 아파요. 이게 요 고관절도 통증이 생기고 무릎도 또 통증이 생기거든요. 요 발목 뒤쪽 요 부분이 아킬레스건인데요.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벽에 발을 딱 들어 올려서 살짝 기댄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요 발 밑에 쪽에 뭔가 물체나 그런 지형을 이용해서 요런 발의 각도를 만든 상태로 몸을 요 앞쪽 방향으로 좀 기대해 주는 겁니다.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쭉, 요 앞쪽 방향으로 몸이 이렇게 쭉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리의 위치가 점점 요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런 다리 위치 각도에서 다리의 각도를 요까지 이동시켜 주는 거죠. 내 몸을 앞쪽으로 보내서, 그리고 다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서 이 각도를 좀 더 요렇게 많이 기울여지게, 내 몸의 요 위치를 조금 더 내려서 요 각도가 좀 더 요렇게 많이 낮아질 수 있게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또 요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 쪽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뒤꿈치를 좀 붙이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부분에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 뒤꿈치가 살짝 뜰 거거든요. 뒤꿈치가 뜨더라도 밑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힘을 유지한 상태로 요 각도를 조금 더 낮은 각도가 될 수 있게 쭉 눌러주면 요 부분이 늘어나겠죠. 요 부분이 어딘가에 기대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닥에 손을 찝고 요 뒤쪽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려고 하면서 각도를 이렇게 쭉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요 뒤꿈치를 붙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요것만으로도 요 뒤쪽이 늘어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요 뜨죠? 뜰 수 있어요. 이 유연성이 부족하면. 제가 이 발목이 꺾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뜰 수가 있는데, 뜨더라도 저는 계속 붙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요런 각도가, 낮은 각도가 나오게 되면 요 뒤쪽에 늘어나게 되고, 종아리부터 아킬레스건 쪽이 늘어나게 되고, 엉덩이를 이렇게 쭉 높게 들어 올려주면 요 허벅지 뒤쪽도 쭉 늘어나게 되니까 요 각도를 요렇게도 만들고 요렇게 각도도 만드는 방법을 좀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쭉 각도를 이렇게 내렸다가 밑으로 쭉 요런 각도를 만들었다가 다시 또 요거 들어 올려가지고 또 요렇게 더 만들었다가, 여기서 이제 허리가 펴지면 더 좋겠죠. 요 유연성이 좋으면 이게 여기가 펴질 건데 요쪽 어깨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이제 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이렇게 쭉 집어넣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늘어나게 되겠죠. 뭐 이런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선 상태에서 발끝을 이렇게 올려서 당기려고 하는 요런 것만으로도 요 뒤쪽이 늘어날 수가 있죠. 이제 좀 숙달이 되면 다리 간격을 조금 더 넓게 벌려서 또 이런 자세를 잡고, 제가 이 유연성이 부족해서 요 허리가 허벅지까지 쭉 더 붙지 않는 건데, 더 접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연하고 유리하겠죠. 평행킥을 잘 하는데. 예.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잡고 앞으로 기울여 줍니다. 몸을 앞쪽으로. 이런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몸을 앞쪽으로 조금 더 끌고 가면 또 이쪽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다리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이쪽으로 무게 중심을 좀 이동을 시키면 또 한쪽 다리씩 스트레칭에 자극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허벅지 뒤쪽 전체 라인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요 한번 자세를 딱 잡으면 5초에서 한 10초 이상, 최소 한 10초 정도는 하겠다는 생각으로 요 자세를 잡고 딱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요 난간 같은 요런 곳에 다리를 올릴 수 있으면 이렇게 올려서 요 뒤쪽 허벅지 뒤쪽을 자극시킵니다. 요때도 발끝을 좀 잡아 당겨서 요 뒤쪽이 늘어날 수 있게, 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잘 안 올라갑니다. 좀 더 숙여지지도 않아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저도 알아요. 이제 또 요 안쪽 내전근이 있거든요. 요 허벅지 안쪽 근육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숙여서 좀 자극을 줍니다. 손 놔야 돼. 손 놓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 뭐 바닥에 앉든 이렇게 의자 같은데 벤치 같은데 앉든 또 이런 자세를 취한 상태로 쭉 당길 수 있겠죠. 발끝을 당기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상태에서 요 허리가 복부가 허벅지에 달라붙게 쭉 가슴을 내민 상태로 밀어주는 게 좋은데, 뭐 그냥 숙여도 됩니다. 이 각도가 더 내려가지 않죠. 한 요까지 내려가면 좋겠는데, 일단 자극의 위치는 요쪽입니다. 요 뒤쪽을 자극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쭉 숙이면서 발끝을 당기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 허벅지 안쪽이랑 이 허벅지 앞쪽 근육도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좀 넓게 벌린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반복을 해서 힘을 강화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 무게중심을 조금 뒤로 보내게 해서 앞 발가락이 살짝 떠도 되니까 뒤쪽으로 무게중심을 보낸 상태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요때 허리가 꼿꼿하면 좋아요. 꼿꼿하게 만들려고,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만들려고, 너무 이렇게 허리를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 이게 바른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 요때 배에 힘을 꽉 주는 습관을 들이면 평형킥을 잘 하는데, 힘을 딱 실는 데에 또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요때 이제 발가락이 들썩들썩 하는 게 보이죠. 이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무게중심을 좀 뒤로 보내려고 하고, 발가락이 들리더라도 뒤로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로 요런 자세를 취한 상태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을 해주시면 이게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평형을 하는데 쓰는 근육의 강화가 되는 거죠.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트레칭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짬짬이 하면 되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좀 더 제대로 해도, 아주 제대로 하더라도 진짜 조금씩 나아질까 말까 하는 게 유연성이기 때문에 꾸준히만 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보는 날이 올 겁니다. 스트레칭에서 중요한 건 최대한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의 호흡인데요. 완전히 내뱉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이 다 빠져나가면 완전한 이완이 되는데 근육이 이완이 돼요. 내 몸에 힘이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때까지 늘린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를 다시 호흡을 마시지 않고 다 내뱉은 상태 그대로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완시킨 후에는 빠르게 호흡을 훅 들이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시세요. 다시 완전히 내뱉을 때까지 입 구멍을 작게 만들어서 천천히 내뱉고, 다 내뱉었다고 생각을 해도 더 내뱉을 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내뱉는 데에 집중을 해야지 완전한 이완이 돼서 스트레칭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